일상생활의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한낮의 과학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4월은 과학의 달인데요. 이번 시간과 이 다음 시간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세상을 바꾼 위대한 과학자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마리 퀴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퀴리 부인이라고 많이 알려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위인전에도 퀴리 부인으로 나와 있었는데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최근 마리 퀴리의 삶을 재조명하는 영화나 뮤지컬이 나오기도 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마리 퀴리가 어떤 사람인지 간단히 좀 소개해 주세요. 네, 학문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당시에 세상에 없던 과학을 견인한 과학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사성 원소를 발견하고 정제하고 그 성질을 연구한 분입니다. 공식적으로 어떤 업적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세상에 없었던 미스터리한 현상인 방사성 현상을 연구를 했어요. 이게 세상에 처음에 밝혀지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리고 방사성 물질인 라듐과 폴로늄을 발견도 하고 분리도 하고 성질을 연구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왜 위대하냐, 위대하다고 얘기할 정도가 있느냐라고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좀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우리 마리 퀴리는 두 번의 서로 다른 분야의 노벨상을 받은 걸로 유명하고요. 또 여성 과학자로 굉장히 많은 성차별을 받았어요, 당시에. 그래서 과학계의 흑역사 중에 하나로 좀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국 폴란드를 굉장히 사랑했었던 애국자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노벨상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생전에 2번이나 받았다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요. 네, 거기다가 서로 다른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았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2번 받은 분들이 좀 몇 분 있습니다. 네. 존 바디는 물리학상을 2번 받고 프레데릭 생어는 베리 샤플리스 이런 두 분은 화학상을 2번을 받게 돼요. 그런데 라이너스 폴링이라고 하는 분도 2번 받긴 하는데 화학상과 평화상을 받았거든요. 노벨 평화상을. 근데 평화상은 과학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도 과학 분야에서 물리학과 화학에서 노벨상을 받은 분은 마리 퀴리가 유일합니다. 네. 1903년에 한번 물리학상을 받고 1911년에 화학상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노벨상이 언제 처음 수여됐냐면 1901년부터예요. 근데 1903년에 물리학상을 받은 걸 보면 초창기부터 이관왕을 이룬 그리고 아직까지 깨지지 않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당시에 보수적인 학계에서 굉장히 이제 과학자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기만 하면 모두가 허용될 것 같다는 우리 착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학계이기 때문에 보수적이었거든요. 여성 과학자들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초창기에 특히나. 그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업적이었다는 걸 보여주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노벨상이 처음 수여되기 시작한 초창기예요. 그리고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상이에요. 돌아가시면서 그 재산을 갖고 재단을 만든 건데 그 처음에 극초기에 노벨상이 이렇게 권위가 있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걸 생각해 본다면 아직 상의 권위, 위상 이런 것들이 지금과 많이 현격하게 달랐던 걸 생각한다면 노벨상위원회는요. 오히려 논란이 되는 수상을 안 하고 싶었을 수 있어요. 괜히 이렇게 했다가 논란이 되게 되면 저 상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을 줬다는 건 뭐냐면 움직일 수 없는 누가 봐도 이분은 업적이 대단해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심지어 노벨상 자체가 퀴리 부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마리 퀴리의 어떤 덕을 봤다라고 해도 될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굉장한 업적을 남겼지만 당시 상황을 떠올려 보면 이 마리 퀴리의 삶이 그렇게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1867년 11월 7일생이 67년생입니다. 지금 폴란드, 당시는 러시아 제국의 바르샤바에서 태어나게 되고요. 본명은 마리아 스워도프스카. 그리고 잘 알려진 대로 피에르 퀴리랑 결혼을 해서 성이 퀴리로 바뀌게 된 거예요. 마리 퀴리는 사랑받는 막내였고 위는 오빠가 하나 있고 언니가 셋이 있었는데 그 집안 전체가 교육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학문에 매진할 수 있었고 근데 우리가 좀 공감이 가는 것이요. 러시아 치하의 폴란드잖아요. 네. 그때 당연히 혼란스럽고 억압스러운 그런 사회 상황에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당시에 폴란드에 그러니까 러시아라고 해야겠네요. 러시아의 대학이 남학생만 뽑았기 때문에 실제로 성적이 굉장히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갈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마리 퀴리는 성적이 굉장히 우수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해야겠다. 학문에 대한 열정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가기로 하고 전략을 세웁니다. 언니 브로니아가 파리에 먼저 가서 유학을 하고
그동안 마리가 폴란드에서 돈을 벌어서 언니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가 공부를 마치면 이제 마리 와 하면은 가서 언니가 마리를 지원해주는 그런 전략을 짠 거죠. 실제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로냐가 먼저 파리에서 유학을 갔다가 의사가 됩니다. 네. 그 후에 마리가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 만 24살에 91학번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1891년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네. 자매들이 다 머리가 엄청 좋은가 봐요. 그렇죠. 전체가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마리키리 학창 시절에도 뛰어난 학생이었겠어요. 네, 맞습니다. 언니 브로니아를 돕기 위해서 가정교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함의하는 게 뭐냐면 공부를 굉장히 잘했구나, 뛰어난 학생이었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요. 대학 가서도 대학교 성적에서도 좀 많이 드러납니다. 물리학과 화학을 전공을 했는데 이제 수학을 전공했단 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화학을 전공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적도 굉장히 뛰어나서 거의 수석, 차석 이 정도로 졸업을 했다라고 하고요. 공부도 노력형 천재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다고 해요. 대학 근처에 다락방에 살면서 공부를 엄청나게 몰두해서 공부하느라고 끼니를 거르기도 했다. 네. 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는데요. 10대 때부터 폴란드를 굉장히 사랑한 애국자였어요. 근데 집안 전체가 다 그랬고요. 아버지도 그래서 좀 고난을 받기도 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남편인 피에르 큐리를 이제 만났는데 남편이 바로 청혼을 합니다. 너무나 이 지적이고 사랑스러운 이 여인에게 이제 성혼을 바로 하는데 폴란드로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에 난 조국으로 갈 거다 싶어서 그 남편의 청혼을 거절을 합니다. 네. 그러다 실제로 폴란드로 잠깐 가는데요. 거기서 여성이란 이유로 이렇게 뛰어난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자리를 못 잡게 돼요. 그래서 다시 피에르가 설득을 해서 1895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과학에 대한 열정과 신뢰 때문에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사랑에 빠졌다고 하고요. 이때 피에르가 이제 59년생이고 마리는 67년생이니까 8살 차이 나는 그런 이제 앵꼬 부부가 된 거죠. 과학자 부부가 탄생하는 건데 둘의 공동 연구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마리 큐리가 먼저 연구를 시작합니다. 피에르 큐리는 다른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네. 자기에 관한 연구를 하고 그걸로 이제 박사 교수 이렇게까지 되고 있거든요. 네. 마리 큐리가 어떤 연구를 시작했느냐를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 이야기할 이 마리 큐리와 피에르 큐리가 같이 연구한 걸로 노벨 물리학상을 타게 돼요. 그럼 어떤 연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당시입니다. 1895년에 렌트겐이 처음으로 X선을 발견해요. 우리가 병원에서 가끔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네. X선을 발견한 게 렌트겐입니다. 렌트겐은 우연히 발견을 합니다. 진공관, 음극선 이런 연구를 진행하다가 이상한 뭔가 미지의 광선이 나오는데 투과력이 굉장히 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종이도 뚫어버리고 심지어 피부도 뚫더라. 내 뼈는 잘 못 뚫어서 뼈 사진이 찍히는 게 우리가 엑스레이 사진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걸 발견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독특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 미스테리하기 때문에 왜 그 수학에서 모르는 거를 미지수 X로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름을 엑스레이라고 붙인 거예요. 뭔가 이상한 광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고요. 이때 처음으로 세상에 없던 투과력이 강한 X선이 발견된 시점입니다. 이게 이 발견을 가지고 렌트겐은 1901년에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 물리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이런 신기한 게 있네? 그럼 이걸 갖고 실험을 해보자. 이물질에다가도 쏴보고 저기다가도 쏴보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걸 계속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바로 1년 후입니다. 1896년에 베크렐이라고 하는 분이 당시에 유행하던 X선 연구를 하다가 또 우연입니다. 우연히 우라늄이라고 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네. 그런 원소가 있는데 X선이랑 비스무리하게 무언가를 뚫어내는 어떤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제 우라늄 하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이때는 처음 한 겁니다. 앞서서 원래 렌트겐은요. X선을 쏘기 위한 음극선 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라늄은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우라늄이라고 하는 돌덩어리예요. 이걸 그냥 금속이지만 이제 돌덩어리를 올려놓으면 거기서 무언가가 방출이 되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상하다. 외부 에너지가 없는데도 에너지가 어떻게 밖으로 뿜어져 나오지? 이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위배되는 이상하고 미스터리한 현상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베크렐선이라고 베크렐이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때 처음 발견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우연한 발견을 놓치지 않는 건 역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우연히 X선이 발견됐고 곧이어서 우라늄에서 또 X선과 비슷한 어떤 광선이 저절로 나온다는 걸 찾아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절로 방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사선이라 부르는 거예요. 말 그대로 레디에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네. 이런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이 우라늄이 가장 제일 먼저 발견이 됐지만 이 외에도 몇 종류가 더 있었어요. 이런 것들 지금도 그렇고요. 이렇게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을 우리가 방사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방사능, 방사선 굉장히 많이 혼용되지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실 수 있을까 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그 방사능이라고 하는 거, 방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마리 큐리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말입니다. 네. 이걸 연구했기 때문인 거죠. 당시에는 아직 원자 구조에 대한 지식조차 없는 상황에서 연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 논문을 뭘 쓸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마리 큐리가 이걸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자. 왜냐하면 당대 모든 물리학자들, 모든 과학자들에게 유명한 현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도 이것도 우연입니다. 이미 10수년 전에 네. 마리 큐리가 결혼하기 전에 남편인 피에르 큐리가 전하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었어요. 이거 완전 찰떡궁합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남편이 만든 그 장치를 이용해서 우라늄 근처에 전하가 바뀌나 하고 이렇게 막 측정을 한번 해본 거예요. 마치 네. 온도계를 대듯이 전하 측정기를 댄 겁니다. 우라늄에서는 방사선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 주변의 공기를 전하를 띠게 만들거든요. 이 기계를 딱 갖다 대면 그 세기가 측정이 되는 거예요. 네. 해봤더니 신기한 걸 알아냅니다. 우라늄이 만들어내는 그 방사선의 세기가 물리적인 상태나 화학적 상태와 상관없이 양에만 의존을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면 물을 생각해 볼게요. 얼음이거나 물이거나 수증기가 되거나 상태가 변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성질이 조금씩 변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게 상관없어요. 온도가 높든 낮든 다른 물질과 결합을 했든 안 했든 무조건 우라늄의 양에만 연관되어 있는 어떤 물질이 나온다. 물질은 정확히 아니겠고 어떤 방사선이 나온다라는 거를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추론을 하는 거죠. 천재적인 추론입니다. 방사능이라고 하는 게 어떤 화학적인 작용이 아니라 우라늄 원자 자체가 방출하는 것 같다. 원자가 있으면 무조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의 구조가 제대로 밝혀지기도 전에 원자가 가진 능력을 알아낸 거네요. 맞습니다. 뭔지도 모르는데 그 네. 능력을 먼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라늄이 포함되어 있는 광물인 피치블렌드라고 하는 광물이 있어요. 요거를 조사를 하다가 순수한 우라늄보다도 훨씬 더 강한 4배나 더 강한 방사선이 방출되는 걸 확인합니다. 이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방사선은 우라늄에서 나와야 되는데 피치블렌드는 우라늄의 양이 적거든요. 근데 더 강한 방사선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무슨 생각할 수 있느냐? 이 안에 뭔가 우라늄이 아닌 더 강한 방사능을 지니고 있는 원소가 있구나라고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이걸 좀 분리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이때 피에르 큐리가 합류를 합니다. 같이 네. 하자. 도와줄게. 사랑해. 안 해. 그러면서 왔겠죠. 피치블렌드 안에 있는 그런 다른 방사능 원소가 근데 굉장히 양이 적었어요. 얼마나 적냐면요. 피치블렌드 1톤을 1000kg을 잘 정제해봐야 그 라듐이라고 하는 건 0.1g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정제하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고됐을까 생각해 보면 그쵸. 확신을 갖고 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다르게 말하자면 그렇게 적은 양의 라듐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라늄보다 더 방사선이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 어떤 의미냐면 라듐의 방사능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일당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명이 100명에 대적할 만하다. 일당백이잖아요. 네. 라듐은 일당 100만에 가깝습니다. 사실 우라늄보다 100만 배 이상 그 방사능이 강하거든요. 그러다가 1898년에 마리 큐리와 피에르 큐리가 공동으로 폴로늄과 라듐이라고 하는 두 방사성 원소의 존재를 발표를 하고요. 당연히 폴로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폴란드의 이름을 따서 당시에 폴란드가 없었거든요. 네. 없어진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로늄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아마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상황이 그랬을 것 같고요. 라듐은 라틴어로 광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폴로늄을 먼저 발견을 해내고 스펙트럼 분석을 해서 다른 원소가 있구나 해서 라듐을 발견하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학계에서의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새로운 원소가 있는 걸 발견하기도 했고요. 기존 방식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에너지가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에너지가 나타난다는 거는 뭔가 무한동력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깨는 무언가 물리 현상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화학상이 아니고 물리학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원자가 기본 입자인 줄 알았는데 가장 작은 입자인 줄 알았는데 원자가 그게 아니구나. 더 안에 내부에 딴 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도 알아낸 거고 이러면서 나중에 양자역학으로 연결되는데도 결국엔 우리 퀴리 이 두 부부의 이런 연구들이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부부가 공동 수상을 한 거잖아요. 뒷이야기가 좀 있었겠어요. 씁쓸하지만 우리가 예상했다시피 있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마리 퀴리가 먼저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위원회가 베크렐과 피에르 퀴리만 수상자로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네. 수상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피에르 퀴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아니다. 내 아내가 먼저 시작한 연구다 해서 마리 퀴리가 같이 수상하게 됐는데 어떤 뒷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공동 연구에서 뭘 했냐면요. 마리 퀴리가 라듐을 분리하는 데 주력을 했고요. 분리한 라듐의 성질을 밝히는 데는 피에르 퀴리가 좀 이렇게 분업을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뭐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냐면 운 좋게 뛰어난 과학자 남편 만나가지고 저 여자는 노벨상도 받고 좋겠네 막 이렇게 어부지로 받은 것처럼 온갖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리 퀴리가 먼저 시작했고 그러니까요. 심지어 피에르 퀴리가 없었어도 가능했을 연구예요. 이건 저희 지금 이제 와서 다시 따져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도움이 없었으면 사실 못했겠구나가 있고 네. 이 도움이 없었어도 시간이 지나면 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리 퀴리는 했을 수 있는 그런 연구인 겁니다. 그런데 속상한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게 되고요. 연이어서 일어납니다. 1906년에 남편 피에르 퀴리는 마차에 치여서 사망하게 되고요. 그래서 마리 퀴리는 남편을 대신해서 이제 교수직을 맡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1910년에 금속 라듐을 힘들게 분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라듐과 폴로늄을 발견한 거, 라듐을 분리한 거 이런 연구들로 인해서 단독으로 이번에는 네.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사생활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멋진 말을 합니다. 노벨상은 사생활이 아니라 과학적 업적에게 주어진 거다 하면서 당당하게 수상을 하게 됩니다. 네. 이후에 마리 퀴리의 삶은 어땠어요? 힘들게 연구했었던 마리 퀴리와 피에르 퀴리가 굉장히 원했던 게 뭐냐면 연구소였어요. 근데 그 연구소를 실제로 1914년에 만들게 되고요. 1차 대전이 발발하자 실제로 방사성 치료차를 만들어서 부상병력을 돕는 식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고요. 이때 시대적인 상황을 보자면요. 라듐이 방사성 물질의 대명사, 우라늄이랑 달라요. 우라늄보다 훨씬 더 방사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라듐의 분리 정제 방법에 대한 특허를 낼 수가 있었어요. 처음에 마리가 네. 발견한 거니까요. 그런데 마리 퀴리가 이거는 원래 있었던 물질 아니냐. 모두가 이걸 갖고 연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일부러 특허를 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발견한 라듐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가지질 못했어요. 비싸니까요. 당연히 1톤 정제했을 때 0.1g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이때 라듐의 신비한 성질들이 있어요. 빛을 내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이런 에너지 방출이 알려지면서 잘못 알려져서 만병통치약처럼 뭐 우리가 황당하게 알고 있는 어린이를 위한 방사성 연구 세트, 라듐 초콜릿, 라듐 생수, 라듐 치약 이런 게 막 대유행을 하기도 네. 합니다. 뭔가 신비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방사능이 실제로 위험하다는 게 알려진 건 이후의 일이고요. 마리 퀴리는 나중에 발견자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연구할 수 있는 라듐을 많이 못 얻는다는 것이 오히려 미국에게 알려지면서 미국 대통령이 직접 1g을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네. 프랑스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마리 퀴리를 막 차별하고 여성이라고 무시하고 푸대접을 했는데 오히려 해외에서 막 이렇게 띄워주기 시작하니까 우리 좀 부끄러운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급하게 훈장을 주겠다 했다가 거절당하는 그런 해프닝이 거절했어요? 네, 마리 퀴리가 또 거절하기도 합니다. 마리 퀴리가 방사능의 위험성을 당시엔 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실험을 하다가 결국에는 사망을 하게 되는데 1934년에 재생불량성 빈혈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피에르 퀴리와 마리 퀴리가 프랑스 파리 판테옹에 안치가 됐는데 평생 방사능 연구했잖아요. 네. 그들의 유해가 굉장히 방사선이 많이 지금도 나옵니다. 그래서 납으로 차폐되어 있는 관 안에 접혀 있고요. 마리 퀴리가 썼던 논문의 원본이나 뭐 이게 요리 레시피를 적은 책들이나 이런 모든 문서들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지금도 방사선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납으로 차폐되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학의 달 소개할 과학자로 마리 퀴리를 꼽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전혀 새로운 과학의 문을 열었다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연구 내용을 보면 이거 생각보다 그거 되게 그냥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겠구나라고 하겠지만 사실 그 안에 선견지명이 숨어 있었던 것도 있는 거고요. 결국에 핵 분열과 방사능이 양자역학과 연결되는 걸 생각을 해보자면 고전 물리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대 물리학의 시작에 사실 마리 퀴리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생애 전체를 통해서 학문에 매진한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명으로 계속 기억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낮의 과학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